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7장 영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려면 다음에 간단하고 믿을 만한 공식을 기억해 두라. 만일 그렇다라고 말하기 위해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뜻한다. 영혼이 그렇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이 공식을 살펴볼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신호를 읽어내려고 애쓰지는 말라. 봐, 새들이 하늘 높이 날고 있어. 저건 무슨 의미일까? 글쎄, 새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높이 나는 것 뿐이다. 오로지 신호에만 관심을 보내라. 그리고 그것은 안내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펜듈럼에 붙잡혀 상황의 제물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욕망이나 행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당신의 욕망이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고 그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부하라. 이 경우의 욕망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은 언제나 펜듈럼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기분을 무시해 버린다면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불편감이나 의심, 근심, 죄책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욕망과 행위는 거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삶이 무척 단순해지고 당신은 많은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올바르지 못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일이 복잡하게 꼬였을 때는 단순히 욕망과 행위를 거부하는 방법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해야 하거나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경우다. 그러나 꼬인 것이 풀리기만 한다면 곧바로 다시 욕망과 행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트랜서핑 모델의 틀 안에서 안내하는 신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당신 자신과 주변 세상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모호한 신호에 중요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라.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여하면 인생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해석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태 흐름 속에서 좌초하거나 급류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신호 없이도 잘 흘러갈 수 있다. 사실 신호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다. 당신이 특별히 주시해야 할 유일한 신호는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속에서 얼마나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는가이다. 그리고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는 정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상황을 놓아 보내기. 가능태 흐름 속의 빠른 흐름은 마음에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 곧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짐과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는 짐이다. 물론 이 짐들은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만 덜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짐들을 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왜 더 나은지를 마음에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당신도 이미 알아차렸듯이 이 책은 불합리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 투성이다. 트랜서핑이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나는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이 모든 결론을 논증해야만 한다. 그것 말고 별다른 수가 있을까? 상식의 견고한 벽을 흔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단지 믿음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마음은 사실들이 현실적 증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세상 속의 실제 상황에서 트랜서핑의 원리와 방법을 시험해 보면 당신은 직접 현실적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만 의심하는 마음을 달래줄 얼마간의 논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최악의 경우 당신은 이 원리를 하나라도 확인해 보려 들기는커녕 책조차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저만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고 다니는 이 두 개의 무거운 짐은 어린 옛 시절부터 지워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받아 왔다. 머리를 써라.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냐. 너의 행위를 설명해봐. 숙제를 해라.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인생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멍청한 돌대가리야. 넌 도대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우리의 선생님들과 주변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군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군인은 어떤 순간이든 브리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태세가 되어 있다. 마음은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내가 너무 주제넘게 나서서 상식을 몽땅 쓸어내 버리려 든다 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상식은 최소한 꼭 필요한 규칙들의 집합이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마음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한 가지 뿐이다. 이 규칙들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굳이 곧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마음은 상식에 너무 붙들려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이 규칙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한다. 세상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마음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아주 쉬운 길이 있다. 가능태 흐름 속에 빠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 논리의 근거 또한 아주 단순하다. 이 빠른 흐름 안에는 마치 맞게도 마음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 곧 한 목적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빠른 흐름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간다. 마음은 인과의 관계에 맞추어 사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려 애쓴다. 그러나 마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자연은 그 본질상 완벽하다. 그 때문에 아무리 현명한 논증보다도 더 훌륭한 한 목적성과 논리가 빠른 흐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마음은 제 아무리 사리에 맞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확신하더라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어떻게든 실수는 하겠지만 만일 마음이 그 열정을 절제하여 가능한 한 해결 과정에 너무 끼어들지 않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놓아둔다면 실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상황을 놓아보내기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신은 꽉 잡은 소나기를 늦추어 풀어놓아야 한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줄이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세상에게 운신의 자유를 더 많이 허락해야 한다.
세상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소용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도 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다.